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7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 환자 1명은 부산시가 신천지 교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중에 처음으로 확인되는데요. 증상을 호소한 신도 13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16,8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구 거주 38살 여성인 이 확진 환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답한 257명 중 1명입니다. 이로써 부산에선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문제는 유증상자 257명 중 13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질 않는 교인도 630명이어서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는 신천지 부산교단으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과 중대본으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을 비교한 결과 645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정부에 확인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과천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편 5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된 수영구 유치원에선 다행히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고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온천교회와 코호트 격리된 병원 2곳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111명이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1명 양성이 나왔고요. 19명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곧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부산에서도 2건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에선 고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자율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영어학원.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 중 1명이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인 26일엔 학원 원장도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학원 수강생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4일에 36번 확진자가 확진됐거든요. 그때부터 바로 저희가 휴원 조치는 했습니다. 그 2월 24일에 전 학생들한테 다 일단 이제 자율격리는 다 각자 집에서 격리하라고 다 문자 다 보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A양은 지난달 28일 몸살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양이 다니던 학교 학생들과 교사 40여 명도 자율격리에 들어갔습니다. A양이 지난달 18일 반편성 배치를 위해 학교에 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동선상에 학교에서의 노출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진되고 난 이후에 애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 발현기에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 확인되지 않았고요. 부산시와 교육청은 A양이 지난달 23일 동래구의 또 다른 학원 수업에도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신천지 교인 중 일부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걸로 확인됐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교인 일부가 우한시를 방문한 걸로 파악됐다며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 국내 확진자 3,526명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전체 60%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에서도 신천지 관련 확진 환자가 늘어날 추세여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 원도심 지역 공천이 이현주 변수에 이어
최근 불거진 곽규택 전환 배치론으로 인해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 중영도 곽규택 예비후보는 이현주 전략공천설에 반발해 지난 주말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근 통합당이 인근 서동 지역구에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곽 예비후보를 서동 지역구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9일 개학이 사실상 힘들 걸로 보인다는 소식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개학을 일주일 더 연기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인데 전국적인 연기가 힘들면 부산만이라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말 사이 부산에선 학원에서의 고등학생 감염 사례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의 유치원생 감염 사례가 나와서 학교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부산 지역 백화점의 명품 매장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에선 지난 한 달 명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나 올랐는데 백화점 내 다른 상품 매출이 20%에서 30%대 급감한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부산의 낮 기온이 16도 가까이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5.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울산과 창원이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동쪽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이자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인 부산항은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국가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부두 운영사나 항만 관계자가 감염될 경우 자칫 부산항 마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량의 75%를 담당하는 부산항. 하루 130여 척의 선박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국가 주요 시설입니다. 부산항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직원은 230여 명. 이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시설 폐쇄는 자칫 부산항 전체에 마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항만 운영의 핵심 인력을 별도의 공간에 분산시켜 부산항의 운영을 이원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평시에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사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업무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부산항 운영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와 떨어진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는 핵심 인력 40여 명이 배치돼 유사시 본부 건물이 차단 또는 폐쇄되더라도 선박 입출항 관련 모든 업무를 이 사무실에서 차질 없이 담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어떤 입출항 신고 수리 업무부터 그다음에 각종 그 정보와 전산, 그다음에 부산항과 관련되는 개발과 그 물류 운영 업무 모든 것을 이쪽에서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구내 식당의 이용 시간을 12시를 전후에 20분 간격으로 3단계로 분리해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피하고 식당 안에 좌석 배정도 일렬로 해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하루 최대 1000여 명의 하역 노동자와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이 드나드는 북항과 신항의 8개 컨테이너 터미널은 부두 내 식당을 폐쇄하고 빵이나 도시락 등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비치해 모든 출입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산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물샐 틈 없는 대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감염증 대응 최전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최근 상황, 부산시 의사회 강대식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25년 차 내과 전문의 강대식 원장. 부산시 의사회를 이끌면서 지역 의료계 맏형으로 불립니다. 코로나19가 매섭게 확산되는 현 상황을 그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사태 이런 거에 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적어도 메르스 사태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현 시점에도 유입원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확산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발생하면 쫓아가는 방역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확진자 이동 경로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중요하지만 일부 발생 환자들은 그 방역망 밖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 유입원의 차단인데. 그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 추가 감염이 안 생기려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국민 이제 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의료진 말고 일반 국민들도 잘 지켜주시고 해서 폭발적인 2차 지역사회 감염이 더 대구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 대응 최전선에 서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의료진 보호도 시급하다는 게 강 회장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의료진들도 보호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걸 치료하는 의료진이 자가격리 상태에 빠진다든지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일단 그 부분은 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한테 지금 단계에서는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 같은 기본적인 거는 빨리 정부 당국에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시가 병상 부족 문제를 겪는 대구에 병상 제공 등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부울경의 뜻을 모아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가장 큰 문제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경남도와 함께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시에 현물과 현금을 합해 각각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인들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남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네일숍입니다. 인근 식당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들렀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 손님이 뚝 끊겨 이번 주말까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분들이 이제 무급휴직을 들어간 상황이고요. 장사가 안 되는 만큼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영난에 폐업까지 고민하던 순간 뜻밖의 건물 주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를 30% 깎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도 어려운 시절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참 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개업하자마자 코로나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의 한 고깃집도
임대인이 가게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할애를 해드리면 조금 사업 장사하시는데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임대료가 100% 도움은 안 되겠죠.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일부분이라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영상 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대장경 오토캠핑장 등 12곳의 임대료를 최소 한 달 동안 감면하기로 했고, 하동구는 화개장터와 관내 6개 공설시장에 사용료를 50% 인하합니다. LH와 철도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들도 임대료의 20%에서 최대 35%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와 경상남도도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KT와 전주 KCC의 경기가 열린 전주의 선수단 숙소 호텔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투숙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남자 프로농구 리그 일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산 KT와 울산 현대모비스전 등 4경기를 비롯해 당분간 프로농구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프로농구는 지난달 26일부터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왔고 KT에서 뛰던 앨런 더햄 등 외국인 선수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리그 강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KBL이 일단 리그를 최소 2주 연기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자 프로농구도 오늘 리그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2020 시즌을 이끌어갈 팀의 주장으로 강민수, 부주장으로 박종우, 김문환 선수를 선임했습니다. 주장에 선임된 중앙 수비수 강민수는 2004년 프로에 데뷔한 베테랑 선수로 2016년부터 울산 현대에서 4년을 뛰고 이번 시즌 부산에 입단했습니다. 부주장으로 선임된 미드필더 박종우는 2010년 부산에 입단해 지난해 뛰어난 활약으로 팀이 K리그1으로 승격하는 데 힘을 보탰고, 수비수 김문환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도 아시안컵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들이 오는 8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 휴원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모든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들에 대해 휴원과 학원생 등원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학원 총연합회 부산지회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까지 55% 수준이었던 부산 지역 8,600여 개 학원들의 휴원율도 이번 주부터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장 지도를 통해 학원의 방역과 소독,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확진 환자 중 가족 간 감염이 잇따라 자가 격리 등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거주지가 동일해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간 감염으로 보이는 사례는 모녀 관계인 2번과 5번 환자를 비롯해 최소 6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73번 환자의 경우처럼 대구에 거주하는 장모와 접촉한 경우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 간 감염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회사 명운을 건 신차 XM3 출시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노사 갈등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자체 개발한 신차 XM3를 오는 9일 예정대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XM3는 생산 절벽 위기에 처한 부산 공장의 생산 물량을 책임질 기대주로 꼽힙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로 신차 공개 행사와 시승 행사가 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신차 출시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BNK저축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BNK저축은행은 우선 연 4.9% 특별금리로 업체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영업자 긴급대출을 시행합니다.
또 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햇살론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2%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대출금 분할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5.3도,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차차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